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주 초박빙의 승부였죠. 윤석열 후보가 결국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팽팽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반대편에 지지를 보냈던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그 민심까지도 함께 담아서 겸허하게 정말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한 국정 운영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2달여 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아주 바쁠 텐데요.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돌아보는 일들, 엄청난 이 경기 침체, IMF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 파탄난 이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업을 떠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정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 국제 질서, 정말 이번에 이 푸틴의 침공이 세계적인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게 될 만큼 엄청난 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추세를 분석하는 일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비록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와 소원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여전히 우리 한반도와 인접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외교 또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2가지 문제, 그죠? 우리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이 심각한 경제 상황을 다시 일으키는 일,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외교 안보적인 이런 문제를 아주 빈틈없이, 그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시간이 이제 아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온 경제적인 또 금융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금값이 정말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대선 하루 전이었나요? 3월 8일. 네. 금값이 2,000달러를 넘어서는 1트로이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는 굉장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020년 8월에 2,090달러까지 치솟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짐작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금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변수는요, 항상 수많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류는 항상 금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유럽, 특히 이제 유럽이 전쟁의 당사 지역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유럽인들은 남일같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러시아만 하더라도 금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금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2,300톤에 이르는 그런 금 보유량을, 굉장히 큰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입니다. US 달러는 러시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채권을 다 팔아서, US 달러를 다 팔아서 금으로 올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인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푸틴은 아주 적극적으로 금을 사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2017년, 2018년, 2019년 금값이 많이 이렇게, 국제 금값이 많이 상승하게 된 요인이기도 했고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더더욱 금에 주력하는, 금에 주목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형편입니다. 그만큼 금값이 뛰게 된 데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금값이 치솟으면서 동시에 또 달러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또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통화, 삶의 실질적인 통화 역할을 해주는 것.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루블화보다는 US 달러를 더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나 아니면 루마니아나 이렇게 근처 나라로 피난을 갈 때 우크라이나 화폐를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죠. 결국엔 US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축통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US 달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US 달러의 강세가 일어난다는 것, 이 강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는 현 시점에 이 패권, 아직까지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US 달러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패권적 기축통화인 바로 이 골드, 이 금, 이 두 개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이 전쟁의 양상과 더불어서 금값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하락 조정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예를 들어서 극적인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값이 더 이상 급등세를 보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세가 안정이 된다면, 전쟁 상황이 안정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 가격은 다시 이렇게 안정적인 조정세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죠. 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달러가 지구상에 풀렸던 이 수많은 달러가 회수되면서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가게 되고 결국 금값이 하락 조정 국면.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 앞으로 향후 2, 3년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한 4, 5년 정도 장기적인 금값의 추세는 하락 조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강세는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의 이 추세와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당분간 달러 강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뭐 루블화 대비 달러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받게 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의 달러 강세는 엄청난 거고요. 그럼 그 이외에 이제 주변 지금 유럽의 주변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역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유로화도 달러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작년에 아주 그 시끌벅적했던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통화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원화 가치,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1233원, 1달러 1233원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이 달러 강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장기적인 달러 강세를 추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런 급변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달러 강세라는 그런 또 일시적인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달러 입장에서 US 달러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강세로 가는 달러 강세를 이끄는 그런 모멘텀이 더 이렇게 결정적으로 더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상수가 있는 반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지전과 같은 전쟁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급변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달러에 대한 US 달러를 차곡차곡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 강세 뭐 한 1233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달러를 던질까요? 이 정도 좀 상승세 왔는데, 단기적으로 상승세 왔는데 던질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달러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을 그냥 단기적 투자 관점에서 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어떤 단기적인 급등 상황이 왔을 때 금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를 지금 너무 성급하게 던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1달러 1,3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아까 방송에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새 정부가 어떻게 이제 이 경제적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느냐, 잘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상황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많이 힘들고 힘겨워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만약에 전개가 되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달러 원 환율이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IMF 때와 같은 그런 이 환율 급등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죠? 탄탄하게 특히 수출 기업들이 탄탄하게 그래도 실적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IMF 때 상황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가게 일반 국민들 가게가 가게 경제가 가계 부채 문제 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당장 뭐 자영업자들만 해도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죠. 그리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도 역시 이 코로나19 상황 2년 동안에 수익이 감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이제 50조 굉장히 긴급 재정을 50조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에 파생되는 수많은 그 직업 계층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많은 그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보통 흔히들 이제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 고용 노동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케어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뿌리 민생 경제가 서민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이 원화 가치 문제, 달러 급등, 달러 가치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을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도 드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 시장 상황은 뭐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여전히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앞으로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펼쳐질 거란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투자하고 계시는 이 종목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